한국주택금융공사 2021년 상반기 채용 인턴 3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 항목, 일단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 2번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쓰시고요. 다 완성돼서 3, 4, 5 항목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항목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항목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갈게요. 지원자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래? 그 활용성에 관련돼선 인재상, 창조 전문 화합인이라고 해서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이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를 말씀해라, 얘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인재상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인재상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이 창조인,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등등, 전문인,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통해서 최고 추구하는 사람, 호기심 도전 갖고 있는 사람, 화합,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을 가지고 인류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 집단 및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인재상 중에 어디에 포함되나요? 자, 뭐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공기업을 포함한 또 모든 사기업 모두 제가 인재상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말만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인재상이더라. 자, 어쨌거나 그 안에서도 내용을 써셔야 되니까 하나 연결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장점 키워드 하나를 선정하십시오. 창조 전문 화합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면 나오겠죠. 저의 키워드의 저의 장점은 바로 화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선정된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프랩이나 스타 기법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쓰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경험이, 이런 키워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휘됐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키워드는 뭐 조직의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의 주장의 이야기를 써주시고, 자, 다음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의 특징과 범위 관련된 내용들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 인턴이니까 특별한 직무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써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업무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하려면 실제로 제가 이런 어떤 역량과 장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 일에 가장 부합되는 일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여 기술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3번 항목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번 항목은 사실 이건 더 어렵지 않죠. 4번 항목은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자, 공사의 공익성, 나눔성, 배려, 나눔과 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공익지향적인 태도에 관련된 경험을 묻고 있어요. 소재 선정을 하실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모든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이기적인 것, 개인적인 것 빼고 다 이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공사가 공익과 나눔이라 해서 이 공익이 우리 사회에 국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해외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공익이라는 관점으로 국내에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나눔과 배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나눔과 배려, 이런 내용들은 꼭 공익이라고 하는 커다란 테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얼마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능한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 자, 작성하는 방법은 소재를 먼저 선정해 주시고, 그렇죠? 일단 어떤 경험이 있을까? 봉사활동도 있겠고, 여러분이 쓰는 봉사활동 아마 열의 9 정도는 다 봉사 쓰겠죠. 봉사도 쓰겠고, 또 나눔과 배려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줬던 일련의 모든 활동들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타적인 삶,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경험들을 끌어오는 거고, 그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쪽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지, 그 어떤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작성 방법으로는 소재, 키워드 가급적 전달해 주자. 자, 면접관 평가자들이 아무래도 일단 글을 읽을 시간이 짧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작성해 보자면 10년간 이어오는 유엔 난민기구 후원, 이것이 행동이죠. 이게 뭡니까? 공익적 가치죠. 공익지향적인 거죠. 우리 사회가 아니라 국내는 아니지만 유엔 난민기구 후원, 그래서 작은 인류의 실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제목을 써줄 수 있겠죠. 소제목 써준 것은 소제목은 키워드 중심 써주고 키워드에 대한 행동 경험의 결과물. 그쵸? 10년간 이어왔다. 뭐 했니? 난민기구. 그것이 왜 했어? 작은 인류에 실천하려고. 내용이 다 포함되죠. 자, 스타기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결론 형태 두 갈씩. 저희 공익지향적 경험은 난민기구에 대한 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만 쓰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일을 시작한 이유는 스타 방식의 이유는 언제 어디서 뭐 계기가 있는가, 이유는 무엇입니다, 계기가 무엇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짧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사실 연결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하게 됐었는지, 그 정도의 금액을 하게 됐다면, 그 행동을 하게 됐다면, 그 모임과 그 단체에서 여러분 해야 됐던 미션이 있었다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경험의 소재에 맞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써준다고 하면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가 있었냐,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을 했었느냐, 10년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쵸? 액수는 얼마 정도의 기부를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다면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뭐 이런 식의 경험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와 배운 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뤄낸 점, 작은 인류애를 실천했고 실제로 뭐 편집을 받았거나 내가 후원했던 작은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들었을 때 뿌듯했거나 이런 의미와 각오의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항목인데요. 5번 항목은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직이해 능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공사, 직무, 공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가 공공기관은 공동적으로 다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사업 분야는 크게 정책 모기지, 유동화 증권 발행, 주택보증, 주택연금 네 가지로 키워드화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쓰지 말고 우리 기업에 지원하려면 이것만 알고 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 관심 있게 여러분이 갈 수는 없을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선정해라. 그런데 지원 동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관심만 있다면 여러분을 뽑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꿈을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와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식과 경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직무가 어떤 영역으로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정책 모기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무주택자, 돈 없는 사람들, 또한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리 변동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고정금리 등등등의 공급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작성 가이드를 볼게요. 관심 있는 분야를 기술하는 거죠. 정책 모기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지식 경험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지식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 자격증 내용들, 그 다음에 온라인 수강 내용들, 기타 어떤 논문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 뭐 부동산도 포함되고 있고, 여러분이 금융 관련된 부분들, 금융 공기업으로 지원했거나 금융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셨던 분들, 뭐 여러 가지 금융 5종 세트, 3종 세트 자격증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5가지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정책 모기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정책 모기지에 대한 관심은 언제 어디서 왜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고, 지식은 무엇이었고, 제가 했던 경험은 무엇이었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 모기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은 누구시고 어떤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이 3번까지의 노력이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입사해서 이렇게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와 같은 형태로 유동화증권, MBS와 MBB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핵심 사업은 유동화증권 사업이죠. 이 유동화증권 발행이 주택공사의 핵심 사업이에요. 자, 핵심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한번 보자면,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유동화 사업이에요. 유동화 사업이 전체 규모의 가장 크죠. 사실 주택보증공사가 하면 유동화죠. 유동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 할 수가 없겠죠. 유동화를 해야지만이 어쨌거나 금융권에서 연결됐을 때 대출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유동화인데, 유동화가 그러니까 메인 사업이죠. 메인 사업, 가장 큰 규모다. 그러니까 유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야 되고, 주택부동공사의 가장 핵심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MBS와 MBB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주택저당증권과 주택저당 채권이 제일 중요해. 이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그럼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쓴다고 하면 관심 분야 유동화증권 발행이고요.
똑같아요. 2번, 3번. 이 1번에서 쓰는 방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주택보증도 마찬가지죠. 아마 청년들이 대부분 주택보증사업이라든지 밑에 주택연금 관련된 사업들에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각각의 내용들을 꼭 이해하시고 주택보증사업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택연금사업이 뭘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관심의 내용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패턴으로 글자 수 700자지만 잘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택보증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들을 잘 정리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잘 썼어요. 그런 다음에 뭘 보느냐면, 자, 지원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가, 조직 융화에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는가, 조직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항목인 거고, 그쵸? 인지상 부업도에 관련된 부분들 썼었죠.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할래? 봉사 공익 지향성 관련된 부분들 뭐든지 다 써도 된다. 직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 뭘 준비해왔니? 어떻게 얼만큼 해왔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서류 전형은 기본적으로 면접까지 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래서 면접 전형까지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그렇죠? 주택보증공사에서 면접과 자소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공지를 해놨으니까 실제로 면접위원과 자소서 평가위원들은 이 항목,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주택보증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썼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부합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검토하시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이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로 가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어떤 기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